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에게 우리 지역의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우리 지역 2009입니다. 네, 오늘은 구로구의 박영선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구로구의 올 한 해 비전과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임시국회 한참 열리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현안 처리 참 분주하시죠? 네, 어떠십니까? 네, 조금 그렇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대정부 질문도 해야 되고요. 또 예.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또 법안 심의도 해야 되고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예. 지난달에 이제 밀렸던 그런 법안 처리들이 좀 많이 쌓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또 특히 법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그 변호사법 시험 그 법안을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좀 그동안 너무 그것을 한나라당이 서둘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지역보다 여의도에서 뵙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역은 자주 찾고 계십니까? 네, 틈틈이 네. 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항상 부족하겠죠. 네. 지역 주민들 만나면 뭐 어떤 얘기 자주 하시게 됩니까? 주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요. 요즘은 뭐 그 동네 아파트에 전봇대를 옮기는 작은 일에서부터 예. 또 광역 개발의 문제까지 네. 많은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과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예. 주민들의 바람은 그저 아무튼 우리 동네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또 좀 잘 이렇게 네. 발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 전봇대가 이제 그 길거리 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불편해했었습니다. 그 태영 아파트 주민들이요. 네. 근데 그것을 하나 옮기는데도 정말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6개월이네요. 네. 정말 뭐 그런 작은 생활 전반에 관한 일들이지만 그나마 그만한 기간이 들 정도인데 뭐 큰 사업이면 좀 오죽하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요즘 재개발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운데 이건 구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좀 상당하죠.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구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구로 공단 자리가 구로 네. 벤처단지로 바뀌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현재 이제 가리봉동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구로을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가 바랬던 어떤 개발 사업은 그 일본의 그 록번기 힐처럼 네. 좀 광역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원도 만들고 또 주거단지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어서 네. 아주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서면 상쾌하고 좀 네. 안락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개발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게 되면 예.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광역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지역 자치단체장의 협조도 필요하고 주민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가리봉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상가 지역과 또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아직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부순환도로의 지하화 문제가 지금 큰 관건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남부순환도로를 지하화하는데 드는 비용의 비율을 그 서울시와 구로구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지금 이것이 이제 최대 관건인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해야 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좀 잘 해결해 보려고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좀 바라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방금 조금 전에도 이제 가리봉동 일대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었죠. 그래서 네, 뭐 네.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벌집촌이 사라진다 뭐 그런 보도도 났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발이 되면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갈 곳을 잃는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국적인 이 개발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뉴타운의 그 뒷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암울한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되면 현재까지 보면은 정착률이 20%, 원주민 정착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대도시의 재개발 문제 같은 것을 알아봤는데 그 다른 나라는 그런 원주민 정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굉장히 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더 개선돼야 할 점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그 용산의 철거민 그 사태라든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한 것들도 다 어떤 그런 그 재개발이 안고 있는 그 재개발 개발 업주의 이익과 원주민과의 어떤 그 마찰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서울시의 국회의원이 7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7사람이 그 지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그 시절부터 저희가 뉴타운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이 재개발, 이 뉴타운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재개발 개선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순환식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방법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먼저 이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그 개발로 인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문제점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곳을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그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주할 곳을 마련을 해주고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의 경우에 이 개발은 그렇지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고 또 갈 곳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도 생기는데 저는 첫째는 그 선진국형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선진국형 개발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살 곳을 일단 마련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곳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다 더 아주 그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개발의 형태가 광역 개발이 돼야 된다. 그 광역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광역 개발은 조각 개발을 하다 보면 그저 그냥 그 이익만 추구하게 되죠. 아파트 단지만 세우고 또 사무소만 세우고 이러다 보면 도시가 너무 황폐해지니까 뭐 녹지도 세우고 아파트 주민들이 살 곳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빌딩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광역 개발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가 함께 공동체로서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가 되고요. 또 어떤 그 지역 간의 격차도 앞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지구 단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 동이면은 이 행정동 단위면 행정동 단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조각 개발은 조각 개발은 가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좀 이야기를 돌려서 이 지역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뭐 시설이지만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없애길 바라는 또 주민들의 얘기를 좀 꺼내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 구로 차량기지 얘기입니다. 이 구로 차량기지가 주민들이 좀 이전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던데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정말 구로로 보면은요. 구로 한복판에 철도가 들어와서 잠을 자거나 철도를 고치는 그 차량기지가 한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전체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역할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치면 허파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바로 차량기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기지 이전이 구로 주민의 정말 아주 깊은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을 위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도 또 책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2009년도 나라 예산안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거 20억 원을 확보한 것의 의미는 그 이전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요, 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 설계비 착수에. 근데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전체를 열로 봤을 때 지금 그 단계는 한 3단계 정도에 와 있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고요. 2단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용역 결과입니다. 근데 이 용역 결과가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요. 지금 기본 설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네.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이전 협상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협상이 완료가 되면 기본 설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바로 설계에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협상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긴 한데요. 네. 이것도 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돼야 한다고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진출입로 때문이라는 또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구로 차량 기지 때문에 구로 네. 일동 같은 경우는 구로의 이제 섬처럼 진출입 기지가 딱 두 군데밖에 있지 네. 않고 그 안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딱 들어서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 이렇게 출입구가 두 군데뿐이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정말 이 차량 기지 참 이전하면 구로의 그 설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가 만약에 뭐 공원화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서울 남부 지역이 지금 남부 지역 개발이 굉장히 관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뭐 서남권 쪽이 주목을 많이 그렇죠. 받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차량 기지가 이전이 되면 서남권 지역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바로 구로 지역입니다. 네. 좀 비슷한 얘기인데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소관이긴 하지만 좀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하철 구로역 출입구 얘기인데요. 또 이 출입구가 이 구로 일동처럼 이게 출입구가 단 두 곳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그렇습니다. 불편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출입구는 지금 이제 민자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입구 문제도 그 개발이 진행이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좀 그 불편을 덜 수 있는 그것은 해결책은 현재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로 차량기지 이전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이 기본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또 국토해양부의 담당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도 6개월 6개월이 걸렸다고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차량 기지가 약 7만 평 규모인데요. 네.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힘 닿는 것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서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일이 좀 많은 부분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런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중간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요새 뭐 지하철 신도림역 하면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좀 한 곳으로 꼽히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시설이 너무 좀 노후화가 돼서 구로구 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그 서울 시민들이 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개선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산을 39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이 신도림역이 그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또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많이 좀 낡고 혼잡합니다. 예. 또 승강장 사이 폭도 참 무척 좁습니다. 좁아서 예. 위험하다고도 얘기가 근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 지역이 특히 철도공사와 서울 메트로 공사가 이제 서로 관리 주체가 나누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예. 더욱더 그동안에 이제 개선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390억 원